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최신 3조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코아스라는 Korean Text Offensiveness Analysis System이라는 논문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작년 그 EMN에 비해 게재된 논문이고, 이 논문을 고르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이전에 좀 댓글 데이터를 다루다가 욕설 같은 걸 좀 처리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욕설이 되게 많은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지만, 이 여러 뜻을 되게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서 좀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룬 논문이라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먼저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모델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그리고 좀 간단한 데모에 대한 내용이랑 그리고 컨클루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런 소셜 플랫폼이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좀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이제 좀 작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오른쪽 그림처럼 이런 좀 공격적인 언어를 잡아내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글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게임에서의 그 댓글 시스템은 어, 욕을 이제 칭찬을 하는 욕을 하더라도 그 정지를 당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은 좀 룰의 규칙에 의해서 이 욕설이 그냥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좀 공격적인 언어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서두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욕설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이 사람의 노동으로 전부 탐지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굉장히 인터넷 환경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한국어 문장 탐지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소위 말해 돌려까기라고 하는 좀 칭찬 같지만 좀 욕인 그런 말을 탐지해내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선행 연구들이 좀 너무 단순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 욕설 표현의 빈도랑 이런 명시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이 A 같은 경우는 욕설은 없지만 비교적 좀 중간 정도의 공격성을 보이고 있고, 이 B는 모두 욕설과 부정적인 문장이지만 딱 보시더라도 이 젠장이라는 문장이 다른 문장에 비해서 훨씬 공격성의 정도가 적은, 그러니까 좀 공격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오펜시브니스에 대한 어떤 정도를 이 스코어링 펑션을 활용을 해서 측정을 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두 가지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이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어뷰시브 랭귀지 디텍션과 센티먼트 애널리시스 두 가지의 태스크를 함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아스에서 활용한 그 댓글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를 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컨트리뷰션을 먼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코아스라는 이 시스템의 플로우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먼저 텍스트 인풋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소 분석을 한 후에 이런 인풋이 이제 모델로 들어가서 이 센티먼트 애널리시스와 어뷰지브 디텍션의 각각 아웃풋 밸류가 나와서 이 두 개의 밸류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오펜시브 스코어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아키텍처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 논문에서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거나 뭔가 아주 자세히 언급한 부분은 없는데요. 어, 이 모델의 구조 같은 경우는 이 From Small Scale to Large Scale Text Classification이라는 모델의 구조를 활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구조를 모델 아키텍처를 제가 가져왔는데 모델 아키텍처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간단한 CNN을 활용한 모델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게이티드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한 건데 태스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스케일과 라지 스케일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씩 갖고 있고 이 둘을 같이 공유하는 쉐어드 레이어 해서 총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활용을 해서 푸는 모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윤킴의 간단한 CNN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모델 아키텍처를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공개된 코드도 없고 이제 논문에서의 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선행 연구를 참고를 하면은 임베딩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텍스트를 활용한 그 프리트레인 임베딩 레이어를 가져와서 이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태스크는 어비시브 디텍션과 센티먼트 애널리시스 두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쉐어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는 렐루, 맥스플링, 드랍아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각 태스크의 컨볼루션 레이어에다가 이 아웃풋의 게이트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앞서서 그 세 개의 컨볼루션으로부터 나온 피처들이 있을 때 지금 어비시브 디텍션에 대한 아웃풋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먼저 어비시브 디텍션과 이 쉐어드 레이어의 피처를 컨캣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게이트 메커니즘이 들어가야 되는데 게이트 메커니즘은 이제 이 센티먼트 애널리시스의 피처에다가 리니어 레이어 한번 태우고 그다음에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이 좀 유용한 피처는 공유를 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피처를 한 번 더 컨캣을 하고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이 어비시브 디텍션의 아웃풋 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그에 대한 로스를 만들었고 센티먼트 애널리시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이 둘을 더함으로써 최종적인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가중치를 넣어줘서 얼마나 반영할지도 같이 파라미터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오펜시브니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본 연구에서 오펜시브니스 스코어를 정의를 할 때는 두 가지 가정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오펜시브니스 스코어는 이 글을 읽었을 때 느껴지는 이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를 표현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욕설은 감탄사로도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좀 맥락에 상관없이 불쾌감을 일으킨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가정을 갖고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 이 부정적인 억양과 욕설이 있는 문장은 대부분 오펜시브니스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고 반대로 긍정적인 억양을 갖고 있고 욕설이 있다면 이러한 문장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펜시브니스 스코어는 센티먼트 애널리시스와 어비시브 디텍션의 아웃풋 밸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센티먼트 애널리시스의 아웃풋 밸류이고 이 부분이 어비시브 디텍션의 아웃풋 밸류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0.5와 0.8로 설정을 한 후에 이 코리안 토식 스피치 코퍼스 데이터셋에다가 적용을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서는 어비시브 디텍션과 이 센티먼탈 애널리시스에 대한 레이블은 있지만 이 오펜시브 스코어에 대한 레이블은 없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를 찾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셋에다가 적용을 해서 실험적으로 0.456과 0.758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오펜시브니스 스코어가 좀 정성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불쾌감과 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컨트리뷰션 중에 공개한 데이터셋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아스에서 사용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유튜브랑 그리고 네이버 무비 리뷰 그리고 DC 인사이드에서의 댓글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선 이 코리안 토식 스피치 코퍼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그 뉴스에서의 댓글을 수집한 데이터셋인데요. 본 연구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을 좀 최대한 반영하자라는 의도로
이제 갤러리 같은 댓글까지 추가적으로 수집을 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46,000개의 코리안 센텐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문장들은 이제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뷰지브 랭귀지에 대한 바이너리 클래스와 그리고 이제 극성, 감정 분석에 대한 세 가지 클래스로 어노테이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전처리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처리 같은 경우는 한국어는 이제 좀 교차어이기 때문에 이 워드 레벨 토크나이제이션보다는 이 형태소 단위의 토크나이제이션이 더 적합하다고 선행 연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을 해서 토크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했고 활용한 거는 이제 코NLP와의 맥캣과 코모란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나온 결과 모두를 같이 이제 활용을 해서 데이터셋을 약 한 10%에서 15% 정도 어그먼테이션이 된 데이터셋으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셋은 이제 각각 트레인 테스트, 밸리드 테스트로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이 트레인셋에서 클래스 불균형 때문에 마이너한 클래스를 오버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뷰시브 디텍션에서 이 넌 어뷰시브 클래스와 센티먼트 애널리시스에서 네거티브 클래스를 추가적으로 오버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베이스라인인 융팀의 CNN보다 이 멀티태스크 러닝을 활용한 모델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은 이제 GS2A 그러니까 센티먼트 어뷰시브 디텍션에 들어가는 게이트를 제외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어그멘테이션 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물이 성능이 이제 어뷰지브 디텍션 같은 경우는 90%,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는 약 80% 정도의 성능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오펜시브니스 애널리시스에 필요한 좀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로의 확장성 면에서도 잠재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오펜시브니스 스코어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셋에서 300개 문장을 임의로 선택을 해서 사람들한테 오펜시브, 마이들리 오펜시브, 스트롱리 오펜시브로 레이블링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이 레이블링이라는 거는 휴먼 피드백을 의미를 하고요. 이 휴먼 피드백과 이제 예측된 그 스코어 사이에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어슨 코릴레이션 값은 0.62로 휴먼 피드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예시를 보시면 먼저 테스트하기 위해서 6가지의 문장 형태를 정의를 했는데요. 앞서서 어뷰지브 디텍션과 센티먼트 애널리시스의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6가지로 정리를 했고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뉴트럴 내용은 빠져 있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그리고 어비시브와 넌 어비시브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욕을 포함하고 있는 이쪽 문장들이 전반적으로 욕이 없는 문장들보다 조금 더 높은 오펜시브 스코어를 갖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설이 있는 문장 중에서도 이 비슷한 욕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떤 문장의 그 극성에 따라서 오펜시브니스 스코어가 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모도 만들어준 예시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인풋 센턴스가 주어졌을 때 이제 오펜시브니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문장이 주어졌을 때 모델이 돌아가고 어떤 정해진 스레스홀드에 따라서 악의성이 있어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의 같은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moderate threshold는 40, crucial threshold는 72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이 본 논문에서는 이제 코리안 텍스트에 대한 오펜시브니스 스코어를 추정하는 노벨 시스템 코어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어떤 한국어에 대한 좀 처리 방법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텍스트의 공격적인 뉘앙스를 포착을 하였고, 그리고 텍스트의 오펜시브니스를 좀 효과적으로 분석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모델링 구조들을 이제 실시간 채팅이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이 오펜시브 커멘트를 미리 차단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연구로는 이제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 그러니까 implicit offensiveness에 대해서는 굉장히 챌린지한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워낙 모델이 조금 간단한 모델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코버트나 코엘렉트라와 같은 랭귀지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그런 좀 최신 논문들을 현업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요. 어, 여기서는 좀 댓글 같은 정말 좀 주변에서 접하기 쉬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많은 회사들이 댓글이나 고객센터글과 같은 좀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국어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EMNLP에 게재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논문을 연구를 하신다거나 논문을 작성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좀 이쪽 태스크도 한번 관심이 가신다면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조대현이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셋을 처음에 제안을 한 거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다른 직관적인 라벨보다는 사람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긍부정 평가가 나올 것 같아서, 한 명이 그냥 모든 걸 평가를 해버리면 어노테이션에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그러니까 한 문장당 전부 다 한 명이 어노테이션을 하게 됐었나요? 논문에서는 세 명이 어노테이션 한 걸로 확인을 했고요. 어,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오펜시브니스 스코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게 좀 기준이 애매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 이 두 가지 어비시브와 센티먼트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도 좀 기준 자체는 오히려 좀 더 원색적으로 낮춰서 평가를 하니까 이게 혹시 라벨링 하기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감정 네, 분석 쪽을 좀 공부를 했었을 때 이게 좀 이게 참 감정을 나누기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좀 더 나누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문장 단위로 지금 코리안 센텐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댓글이 한 명, 그러니까 GC 인사이드까지 썼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댓글에도 문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문장을 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전부 다 분절해서 한 개개별의 데이터로 들어갔나요? 어,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어서, 네. 그건 좀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아마 한 문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면 뭔가 같은 문장이더라도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것 음,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근데 좀 애초에 라벨 자체가 진짜 원색적인 표현을 위주로 해서 네. 아주 큰 이슈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혹시나 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아, 네. 혹시나 확인해보고 알게 되면은 휴가를 나중에 좀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그 저희 조원분께서 데이터셋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